그 주식 양도세, 다른 말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요.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 2년 유예 법안을 이제 내놓은 상태고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일단은 그러면 그 주식 양도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? 그러니까 사실 원안이라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만들어서 기존에는 대주주만 냈던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에게 걷겠다. 다만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거고,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세제 개편안으로는 그 금융투자소득세, 즉 양도세를 폐지하고 유예하고 네. 한 100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양도세를 걷겠다라고 했죠. 근데 다만 그게 국회를 통과해야만 네네. 여야가 합의가 돼야만 하는 거죠. 그 네, 대목도 맞습니다. 좀 말씀을 해주시죠. 그 주식 양도세 그 선진국에서는 도입한 나라가 많습니다. 뭐 미국, 독일, 일본, 영국 등 하여튼 뭐 선진국에서는 도입한 나라가 많은데요. 우리나라는 아직 그 도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를 억지로 늘려서 성인의 눈높이와 맞추려는 이제 그런 그 저희는 그 법이라고 보는데요. 한마디로 그 환경이 아직 그 성숙되지 않았습니다. 주식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의 그 나라들만 시행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렇죠. 아직은 후진적인 환경이 너무나 그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고친 다음에 선진국 환경에 도달했을 때 그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.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와 그 환경이 매우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이제 그 도입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요. 1973년, 1989년, 그리고 2013년 3번이나 양도세를 도입하려다가 국민들이 반대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실패했는데요. 그 1989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도입을 했다가 불과 1개월 만에 지수가 40% 가까이 폭락하는 바람에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재무장관이 사임하고 없던 걸로 주식양도세 백지화시키는 수준에서 이제 끝냈고 다시 2013년에 도입하려다가도 이제 안 됐는데요.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그런 전철을 밟을 확률이 99% 이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한 정책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네. 우리나라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최고 세율이 27.5%거든요. 그러면 그렇죠. 지방세 포함하면 27.5%. 최고 이제 27.5%인데 그러니까 3억 이상을 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하는 22%. 22%죠. 예. 그래서 미국이 22%거든요. 네. 최고 비싼 게 양도세가. 그러면 5.5% 더 내고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투자를 할까? 그런 투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. 그래서 큰 손들이 왜 이왕이면 공정한 주식시장에서 하지 왜 세금 더 내면서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될까? 그리고 줄줄이 떠나버리면 큰 손들이 떠나버리면 밑에서 작은 손들이 아무리 받치려고 해봤자 역부족입니다. 큰 손이 떠나면 투심이 무너져서 투매 현상까지 빚어지고 대만이 40% 폭락한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파이터치 연구원이라는 그 재단법인에서 이제 작년에 그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OECD 그 20개 국가 사례를 그 분석해 봤더니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면 부동산이 73%나 폭등을 한다. 그러니까 즉 주식 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이 폭등한다. 다시 재폭등하는 거 이것은 끔찍한 일이고요. 주식 시장이 죽고 부동산이 폭등한다?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면 그럴 우려가 있다. 뭐 그 파이터치 연구원 73% 믿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는 뭐 그렇게 그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식 양도세 그 정책에 그 접근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주식 양도세가 진정한 부자 감세입니다. 그 부자 감세다. 네. 주식 양도세,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자체가 진정한 부자 감세다.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. 왜 그러냐 하면 주식 양도세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가 일부 인하가 되거든요.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거래세 폐지 법안도 고용진 의원이 낸 상태고 그래서 폐지되든 인하되든 그러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기관, 외국인, 개인, 공이
일단 그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죠. 네. 그러면 그건 혜택을 다 같이 받는데 네. 그런데 문제는 주식 양도세는 개인만 냅니다. 예. 기관 외국인은 상관이 없고 안 내죠. 개인만 내는데 예. 주식 양도세 도입이 감세하기 위해서 도입했느냐?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. 예. 결국은 증세의 증세를 목적인데 위한 건데. 증권거래세 뭐 조금 내리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다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 독박과세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. 그러니까 증세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은 세금 깎아주고 거래세, 개인이 그 증세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개인 독박과세.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누가 부자입니까? 외국인 기관이 당연히 부자죠. 네. 그래서 부자들을 감세해주고 그 가난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인들한테 증세를 하는 악법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2년 유예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그 대선 기간에 7글자 공약, 그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으셨고 그로 인해서 주식 투자자 중 일부가 아마 그 표가 그쪽으로 갔을 확률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폐지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2년 유예 이제 법안을 이제 그 국회에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 하여튼 그 타협을 해서 2년 후에 법안에 동의를 할지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식 투자자 민심은 2년 유예를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민심을 살펴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그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. 네.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겸업으로 하고 있고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고 뭐 생계가 있는 분들이라 직접 이렇게 몸으로 참여하기는 되게 힘드시겠지만 마음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럼요. 조금 네.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종 이제 국민청원, 국민청원 옛날에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양도세가 됐던 공매도가 됐건 참여율이 제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정말 그래서 뭐 수십만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고 또 주식투자연합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와이스트리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국민청원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10,000명, 20,000명 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면- 안타깝습니다. 예,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.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다 강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곧 내가 마시는 물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?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게 내 가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. 초연결 사회인데요. 뭐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. 그렇죠. 해서 이거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, 나의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또 한투연에서도 우리 또 정의정 대표님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또 노력도 많이 해주시길 또 당부드립니다. 그럼요. 감사합니다.